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 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도전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선언이라 부른 그 한 문장. 불꽃야구 시즌2 2026년 1월 18일 공개. 그 문장이 한국 방송계를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 모두가 연말정산 기사와 시상식으로 분주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제작진의 휴대전화에는 끝없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단 한 장의 이미지와 짧은 문장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불꽃야구 시즌2의 공개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는 하나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시원 PD. 그 이름은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동시에 불꽃이라는 단어와 함께 대중에게 각인된 인물이었습니다. 장시원 PD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업계의 공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JTBC와의 계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일한 포맷의 시즌2를 직접 제작한다는 것은 단순한 후속편이 아닌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송계 안팎에서 이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라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즉각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1의 성공 이후 IP 소유권과 2차 콘텐츠 제작 권리를 둘러싼 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돌아왔다. 이걸 기다렸다. 수많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니라 팬들과 제작진이 함께 만들어 온참여형 콘텐츠로 기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즌1 당시 평균 동시 시청자 수는 예능 평균을 훨씬 넘어섰고 실시간 채팅 참여율은 일부 프로야구 중계보다 높았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인기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 플랫폼 자체의 생태계를 바꾼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JTBC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공식 입장을 내며 불꽃야구가 JTBC의 포맷을 무단으로 확장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자료는 냉정했고 문장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시원 PD는 즉시 SNS를 통해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은 JTBC의 입장문보다 훨씬 강렬하게 퍼졌습니다. 팬들은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택이라며 그를 지지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건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시험대라는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꽃야구 시즌2의 이야기는 단순한 프로그램 공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예능 산업의 구조적 한계, 그리고 IP 주체성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려 했고 그 선택은 거대한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서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의 공개 예고가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JTBC는 움직였습니다. 내부 검토 절차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입장문에는 해당 포맷이 JTBC 소유의 콘텐츠 자산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 법적 절차를 즉시 진행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현은 날카로웠고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JTBC는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후속 시즌이 아니라 무단 확장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업계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JTBC의 강경 대응을 이해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일부는 이건 구시대적 대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꽃야구는 이미 방송을 넘어선 플랫폼형 콘텐츠로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방송 포맷이라는 틀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시즌1의 후속작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함께 키워온 콘텐츠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장시원 PD의 SNS 계정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십만 건의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JTBC의 입장문이 언론을 통해 퍼질수록 팬들의 결속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불꽃야구 시즌2의 공식 예고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단 30초의 영상이었지만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불과 10분 만에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불꽃은 다시 타오른다 라는 문장이 수천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 그리고 대항선언이 되었습니다. 특히 JTBC 내부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우리가 잡으려는 게 진짜 포맷일까? 아니면 흐름 자체일까? 라는 말이 회의석상에서 흘러나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청자와 제작진이 경계를 허문 참여형 문화였던 것입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불꽃야구 시즌2의 등장을 두고 한국 콘텐츠 산업의 소유 개념이 재정의 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P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를 주도하느냐의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사가 주도하던 시대에서 제작사, 그리고 팬 커뮤니티로 권력이 이동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던 것입니다. JTBC의 법무팀은 곧 계약서 원문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서 속 지금의 분쟁을 촉발시킨 단 한 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2차적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은 제작 주체의 재량에 따른다.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문장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시선이 그 한 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JTBC는 이 조항이 포맷 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주장했지만 장시원 PD 측은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합법적 권리라고 맞섰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계약, 조항과 해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도 팬들은 SNS에서 불꽃야구 시즌2의 개시를 카운트다운하며 새로운 해시태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불꽃이다 선택은 시청자의 것 같은 문구는 순식간에 트렌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문화적 선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강경했고 장시원 PD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침묵의 이면에는 이미 다음 수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작사 측은 필요하다면 모든 등록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현실이 됩니다. 다음 주 그들은 실제로 IP 등록증과 제작 구조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가 숨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이제 콘텐츠가 아니라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개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작사 측은 불꽃야구 시즌2의 원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여러 문서를 단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실제 IP 등록 시점, 계약서 일부, 제작 구조도 그리고 플랫폼 협약서까지 포함된 구체적 자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안에는 JTBC와의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형태의 독립 콘텐츠로 전환한다는 계획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기간 준비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자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JTBC 내부 일부 관계자들은 이 정도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이미 모든 법적 대비를 끝냈다는 뜻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송 포맷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기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건 싸움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콘텐츠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언론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주요 포털의 헤드라인은 연이어 장시원, JTBC와 정면 충돌, 불꽃야구 IP 논란. 진실은? 같은 문장으로 뒤덮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분석 게시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특히 한 문장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2차 콘텐츠의 제작은 제작 주체의 재량에 따른다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그 문장의 해석을 두고 법조계와 방송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JTBC 측은 그 조항이 기존 포맷의 보호 조항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반면 제작사 측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창작 자유라고 반박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IP의 본질이라는 철학적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컨텐츠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기획한 자인가? 자본을 투자한 자인가? 아니면 시청자와 함께 만든 커뮤니티인가? 불꽃야구는 그 질문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미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작 과정에 참여했고 매 경기마다 실시간 반응을 공유하며 서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즉, 시청자 스스로가 IP의 일부가 된 셈이었습니다. JTBC의 주장대로라면 이 참여형 구조도 모두 침해 요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투자였습니다. 70억 원 규모의 자본이 불꽃야구 시즌2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투자는 단순한 방송 제작비가 아니라 플랫폼 중심 IP 확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시즌2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후의 시즌3, 스핀오프, 해외판까지 포함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이 움직였다는 건 곧 시장이 반응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사 관계자들은 우리가 투자한 건 방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은 곧 플랫폼 독립 콘텐츠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방송의 틀을 넘어 유튜브와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으로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JTBC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폼의 침해가 아니라 콘텐츠 주권 상실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응은 점점 더 단호해졌습니다. 장시원 PD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우리는 이미 모든 리스크를 계산했다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그는 이 전쟁이 단순한 예능 포맷 분쟁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의 IP 주도권 싸움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문장,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 있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시원 PD는 방송이 아니라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JTBC는 프로그램을 지키려 하지만 그는 개념을 지키려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이제 한국 방송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늠하는 테스트베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본질은 누가 돈을 벌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방향을 정할 것이냐였습니다. JTBC는 법적 검토를 마치고 추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계약서의 조항에 머물러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그 조항을 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계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시원의 영상을 기다렸고 불꽃야구의 재개를 손꼽았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은 바뀝니다. 누가 소유자인가? 가 아니라 누가 선택자인가? 로 말입니다. 불꽃야구 시즌2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시청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단순히 포맷이나 소유권이 아니라 참여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말이죠. 시즌1 당시 실시간 채팅창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응원하고 분석하며 함께 울고 웃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 팬들은 이번에도 장시원 PD의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콘텐츠는 우리가 지킨다. 이 문장은 커뮤니티를 넘어 하나의 구호처럼 번졌습니다. 시즌1에서 불꽃야구는 방송사 제작 시스템을 벗어나 시청자 참여형 구조를 실험했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히 경기만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감정, 팬들의 반응, 그리고 제작진의 긴장감까지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청자는 단순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댓글, 실시간 채팅, 리액션 영상 등 수많은 형태의 2차 콘텐츠가 생성되었고 그것이 다시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 콘텐츠가 시청자에 의해 재구성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존 방송사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 방송사는 소유를 기준으로 사고했고 장시원 PD는 참여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철학의 차이가 지금의 충돌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JTBC는 여전히 포맷의 보호를 주장했지만 팬들은 그 포맷을 완성한 건 시청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식의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방송학 연구자들은 불꽃야구를 플랫폼 기반 콘텐츠 생태계의 첫 모델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즌2가 공개되기도 전에 불꽃야구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시즌1 종료 이후 반년 동안 잠잠했던 계정이 장시원 PD의 한 장의 이미지와 한 문장으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IP가 플랫폼을 이긴 사례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개인 제작자가 기존 계약의 틀 안에서 만들어진 브랜드를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과정을 목격하며 자신이 하나의 플랫폼 세력이 되어가는 감각을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팬 커뮤니티는 더욱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클립을 편집하고 불꽃야구 관련 아카이브를 정리하며 각 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직접 굿즈를 제작해 수익금을 콘텐츠 제작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JTBC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중심 구조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 그것이 바로 불꽃야구가 만들어낸 현상이었습니다. 한 콘텐츠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유기체죠. 팬들이 피드백을 주고 제작진이 반응하고 그게 다시 영상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JTBC가 법으로 통제하려 했던 그 한 문장 제작 주체의 재량이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정의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JTBC의 입장은 점점 더 불리해졌습니다. 법적 논리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여론의 무게는 장시원 PD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방송사가 시청자의 선택을 막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 언론의 제목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JTBC의 대응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분쟁을 넘어 콘텐츠 주권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여전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무기였습니다. SNS에서 단 한 번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라는 글을 올린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문장은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침묵 속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그는 준비돼 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를 거야. 이 믿음이 시즌2를 향한 기대를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방송사와 제작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들 역시 그 안에 포함된 당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콘텐츠를 보고 반응하고 함께 성장시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불꽃야구의 진짜 주인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IP를 등록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가 그것을 지켜보는가였습니다. 장시원 PD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줄, 단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2차적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은 제작 주체의 재량에 따른다. 처음 이 문장이 삽입될 때는 그 누구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표현이자 보험 조항 정도로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불꽃야구가 하나의 현상이 되었을 때 그 문장은 법적 논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산업 전체의 균열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JTBC 내부에서도 이 문장을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예외 조항이라고 봤지만 법무팀은 시즌1 종료 후 재검토 과정에서 이 조항이 제작사의 플랫폼 독립권을 의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긴장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한 관계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줄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시원 PD가 시즌2를 발표하자 모두 그 문장부터 다시 찾기 시작했죠. JTBC는 내부적으로 포맷 보호 논리를 내세우며 대응을 준비했고 제작사 측은 계약서상 권리 행사라며 맞섰습니다. 싸움의 중심에는 결국 한 줄이 있었습니다. 계약의 세계는 언제나 냉정합니다. 문장 하나의 해석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좌우하고 단어 하나의 위치가 전체 구조를 뒤흔듭니다. 불꽃야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JTBC는 프로그램 포맷의 연속성을 근거로 들었고 제작사 측은 플랫폼의 독립성과 시청자의 참여권을 강조했습니다. 두 논리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한국 방송사 최초의 플랫폼 IP 분쟁이라 부르며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사들은 이 싸움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많은 자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70억 원 규모의 투자에 이어 추가적인 후속 자금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방송 포맷이 아닌 콘텐츠 구조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JTBC의 법적 위협이 커질수록 시장은 오히려 불꽃야구 시즌2의 독립성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시청자가 움직이면 시장이 움직인다. 이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여전히 언론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의 팀은 데이터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시즌1의 평균 실시간 시청자 수, 댓글 반응 분석, 팬 커뮤니티의 참여율, 굿즈 판매 지표, 모든 통계는 하나의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체의 생태계로 진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작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방송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는 이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법적 공방이 격화되던 시점, 한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계약서는 종이 위에 쓰여 있지만 해석은 시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시대가 변하면 조항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분쟁은 바로 그 시대적 해석의 충돌이었습니다. JTBC는 과거의 논리로 싸우고 있었고, 장시원 PD는 미래의 현실을 근거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 누가 옳은가 보다 누가 시대의 흐름에 더 가깝냐의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그 무렵 팬 커뮤니티에서는 계약서의 마지막 줄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상징처럼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목, 댓글, 심지어 팬이 만든 노래의 가사에도 그 문장이 등장했습니다. 팬들에게 그 한 줄은 단순한 법적 문구가 아니라 창작의 자유와 참여의 권리를 상징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장을 스스로의 선언문처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시청자이자 제작자다. 우리의 선택은 재량이다. 그해 1월 중순 JTBC는 마지막 경고문을 보냈습니다. 시즌2가 본격적으로 공개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아무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들은 더 단단히 결집했습니다. 공개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3일.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30만 명을 넘겼고 시즌2 첫 방송 예고 영상은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판결을 내린 듯했습니다. 시청자들의 선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JTBC 변호인단은 긴급회의를 열었고 제작사 측은 법원 제출용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장시원 PD가 처음 SNS에 남긴 그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줄과 그의 마지막 선언은 이제 같은 뜻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향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그날,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날이었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불꽃야구 시즌2의 공개일. 수많은 시청자들이 같은 시각, 같은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순간이자 선언의 날이었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 그리고 시청자, 세 주체가 같은 공간 안에서 각자의 답을 내놓아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영상이 공개된 직후 채팅창은 폭발했습니다. 돌아왔다. 이게 진짜 불꽃이다. 팬들은 환호했고 댓글 수는 순식간에 수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JTBC의 법적 경고문은 그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단호한 대응은 시청자들의 결집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장시원 PD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과 선택이 영상의 모든 장면 속에 시즌1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메라의 시선이 달랐고 연출의 호흡이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팬의 참여가 더욱 극대화된 형태로 구현되었습니다. 시청자 투표로 라인업이 결정되고 댓글 반응이 실시간으로 편집 방향에 반영되었습니다. 제작진은 이건 방송이 아니라 공존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하나의 포맷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처럼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JTBC는 그날 저녁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불꽃야구 시즌2는 JTBC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그 문장은 이미 힘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 시점에서 세상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가? 이 질문은 불꽃야구를 넘어
한국 방송계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플랫폼 독립의 선언이라고 불렀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제작자, 그리고 시청자가 주체가 된 최초의 대규모 프로젝트. 이것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니라 콘텐츠 구조의 전환점이었습니다. JTBC의 계약 조항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그의 해석의 힘은 시청자들의 선택에 의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법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결과는 명확해졌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유튜브에서 첫 방송 24시간 만에 조회수일 2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예능 콘텐츠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었고 영어 자막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플랫폼은 이미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형 독립 IP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시원 PD는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명이 없는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지도 말을 길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오늘 증명했습니다. 시청자가 선택한 콘텐츠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화면은 어둡게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은 12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로 답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다. JTBC와의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서류를 검토하고 조항의 해석을 두고 여러 차례 심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보다 더 빠른 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독립 IP로서 시장에 자리 잡았고 시즌3에 대한 논의가 팬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법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시청자들은 이미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제작사들이 불꽃야구의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국의 포맷이 아니라 팬 중심의 순환형 제작 구조. 이것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시청자의 반응이 즉시 제작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다시 팬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구조. 불꽃야구가 그 문을 연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콘텐츠의 소유는 문서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으로 결정된다. 장시원 PD는 그 선택을 믿었고 시청자들은 그 믿음에 응답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줄은 여전히 종이 위에 남아 있었지만 그 의미는 이미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2026년 1월 18일 불꽃은 다시 타올랐고 그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프로그램의 부활이 아니라 한국 콘텐츠 산업이 스스로의 틀을 깨고 세상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제 명확합니다. 콘텐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방송사가 아니라 시청자입니다.